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비관론 모스트리도 10% 넘는 쇼커버링 공매도를 했던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상승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매도했던 주식을 되사서 갚는 것. 그래서 오늘도 쇼커버링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 하면 다시 떨어질까요? 했는데 인플레이션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 모건스탠리에서 그런 윌슨 1년 내내 비관론자 윌슨이 10% 단기 랠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이나 그 증시에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현재 이런 면에서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인드라 포지션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모른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내일 장 향후 이번 일주일 동안은 어떤 전문가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장이다. 이게 폭등할지 폭락할지 저는 이걸 누가 아느냐. 그야말로 국유본 관계자 극소수 아니면 10만이 아시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장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게 맞느냐 안 맞는지는 본인 자신도 모를 거예요. 말하는 자신도 모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확률적으로 그냥 5대5예요. 폭락 폭등. 단기 랠리 할 수도 있지만 뭐 어디로 튈지는 진짜로 이번 주는 무려 다음 주 월요일 가면 조금 지금보다 전망이 좀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는요 야 정말로 모르는 장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투자자들도 지금 혼란에 빠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그 나스닥도 좀 다시 받고 그다음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암호화폐 시장 이렇게 잠시 봤는데 지금 모두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튈지 우바연이 오른다. 좋습니다. 저는 난 설사 그런 얘기 인드라 포지션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전 모른다. 너무 어렵다. 난 존경한다. 이런 장에 저는 좁아서 모르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무아이님이 말씀하시니까 6대4 정도로 오른다 쪽으로 가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르겠다라는 게 인드라 입장이다. 많이 지금 뭔가 지금 저가 매수 세력이 많이 붙은 건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게 그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번은 더 최종 바닥이 뭐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최종 바닥이라는 것은 늘 어느 그 전문가들이 자기 100%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최종 바닥이 최종 바닥을 알면 신이지. 최종 바닥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바닥을 맞추는 사람은 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닥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바닥에 산 사람조차도 자기가 바닥에 샀는지 확신하고 주식 매수한다? 그런 건 못 봤어요. 한 번도. 말도 안 돼. 헤르메티크는 미 증시 초반 급등했다가 빠지네요. 그냥 변동성 장이라고 저는 봐요. 변동성 자체를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인드라가 얘기했지만 10월달은 변동성의 장이다. 이 변동성 장이 계속 유지되면서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계속 예, 간을 보는 게 될 거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증시나 단기 랠리도 좋아요. 예? 단기 랠리나 암호화폐 시장이 폭등한다면 그 연준이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연준의 목표는 증시 안정이나 암호화폐 안정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지만 증시가 폭등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곤란해지는 점이 분명히 있긴 있죠. 부수적으로. 예.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폭등하는 것도, 폭락하는 것도 예. 문제죠. 이 테네님은 인플레이션만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악마가 아니에요. 2%라는 적정 수준의 인플레는 경제 성장에, 세계 경제에 필요해요. 항상 연준의 목표는 2% 인플레를 유지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는 이 연준이 의도했던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금리가 계속 되었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8%다 라는 거죠. 8%면 테네님 말씀대로면 9%로 금리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마리아 방구야. 테네님 아니지. 그러니까 응? 경제 변수가 인플레이션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랬을 때 굳이 테네님 보조에 맞추더라도 만약에 인플레가 8%다 그러면 금리가 6% 정도로 가면 2% 이상적인 거로 되겠죠. 6 플러스 2니까 그게 8%. 그러니까 인플레가 8%니까 금리를 6%로 맞춘다. 이게 아주 그냥 간단한 산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6%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만약에 연준이 되면은 인플레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인플레가 깎인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통화량을 중시하고 금리에 대해서는 별로 중시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면에서 얘기한다면 전 여전히 4%대가 적당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본다면 5% 정도 되고 1% 정도 여지를 두면 정책상의 유동성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취되고 막상 연준이 결정했는데 경기 침체하고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변수를 고려해 가지고 1% 여지를 두는 정도의 선. 그래서 5% 최종 금리로 5%. 그러면 중립금리하고 관련된 중립금리를 고려하고 최종금리 이런 것들 관점에서 뭐 너는 여전히 4% 쪽이 적정하다고 보지만 뭐 5%까지도 볼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건 인들아 생각이고 지가 우바연이 바닥 이야기하는 분은 사기꾼이죠. 저한테 정말로 말씀해 주세요. 바닥을 매수한 사람, 지난번에 인드라가 바닥에서 샀거든요. 진짜로. 일부지만. 그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전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마, 그래서 얘기하잖아. 인드라라면 그때 매수하지 않았을 텐데, 신이 잠깐 인드라를 지나가셨나봐요. 신께서 인드라가 불쌍하니까 신께서 하신 것 같아. 다른 때라면 그 가격에 인드라가 매수 안 하고 그렇게 폭락했어 그냥 포기하고 잤을 텐데 그때 인드라가 왜 매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간에 그렇고요. 바닥에 사는 사람도 자기가 바닥인지 모르고 사요.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18년지 소득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연봉 5천만 원으로 18년간 일하면 9억 원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게 뭐냐면 인드라가 분명히 하향 안정화를 지지하고 이거는 그냥 국힘당이 집권하면 무조건 하향 안정화 된다고 인드라가
계속 강조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 원희룡 우리 원희룡 차기 대권 후보 중에 유력한 대권 후보 제주 희룡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정치적 옹호다. 이게 정치적인 거죠. 예. 근데 희룡이 형은 어떤 국힘당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는 거다. 치적으로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취지는 공감한다. 희룡이 형 말대로 연봉 5천만 원에 18년간 9억 아파트 다 좋고 정책 목표 되는 것도 너는 나쁘지 않고 지지하고 있어요. 다만 인들아 냉정하게 해서 누가 어떤 인간이 100% 현금으로 집을 샀냐?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다. 그랬을 때 인들아 생각은 어떤 입장이냐면 40대에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한 이가 약 10년 동안 일해서 40대 초반에 집을 얻는 그런 것이 인들아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40대 초반에 집을 샀을 때 현금 반 대출 반 뭐 6대4도 괜찮고 7대3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100%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있긴 있겠죠. 진짜로 돈 많은 애는 뭐 중국인들은 중국 애들 차명계좌 쓰는 애들은 100% 현금으로 집 사겠지만 어떤 누가 한국인이라면 상식적인 한국인이라면 누가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들아 볼 때 요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향 안정화 계속 강조했고 지지하잖아요. 그리고 인들아 부동산 3대 원칙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걸 전제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집은 사는 데인 동시에 사고 팔 수 있는 곳이다. 두 가지 부동산은 주거용이면 동시에 매매용이다. 주거용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매매용만 강조해서도 아니에요. 주거용과 매매용 양자를 모두 함께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값이 폭락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투기꾼에게 도움만 줄 뿐이고 매수 적기니까 폭등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투기꾼에게 보탬이 되니까 주택은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적정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금씩 오르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라는 것을 인들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그러면 이 국힘당 집권이 15년 동안 진행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향 안정화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한다면 문전비 잘 빠쇼 문전비 때 올렸던 것들이 더 이상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은 가격으로 느껴질 때까지 국힘당 15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교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생겼다 라고 한다면 그 30억이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선 야 무슨 30평 아파트가 30억이야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 인들아 보기에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15년 뒤라면 판교의 30억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판교 아파트 30억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예, 부동산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에비에미가 매국노인 반쪽미당을 지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예? 집값 안정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반쪽미당 집권을 결사 반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강조드리겠습니다. 국힘당이 잘해서 하향 안정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회의원이 국힘당 집권하면 하향 안정화 시킵니다. 예,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얘기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에비에미가 매국노면 그쵸, 집값에 대해서 논하지를 마. 남의 얘기처럼 송영길이 남의 얘기처럼 하잖아. 자, 그 다음에 우리 매직코리아 BTS 팬이죠. BTS 팬의 입장을 잘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BTS 대다수 팬들은 BTS 진의 군입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이 대표 BTS 이분이 대표하는 거 아닙니다. 아미를 대표하는 분은 아닌데 대다수 아미의 입장이다. 옛날 BTS 팬은 아닌데 BTS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나타샤가 BTS 팬이고 대체적으로 BTS 팬들은 이 매직코리아처럼 생각해요. 자, 이런 면들을 잘 생각하시고 가고요. 그 다음에 전국학생 수고연합 김아랑도 입대하네요. 네. 인원고. 네. 우리 둘째도 그 내년에 4월에 군대 갑니다. 네. 이미 다 확정됐어요. 네. 4월에 군대 가는 걸로 나왔어요. 날짜 요즘 날짜로 닦이고 어느 사단에 가는 걸로도 다 돼 있더라고요. 전방사단에 갑니다. 우리 둘째는 전방사단에 가요. 잘하면 철책선도 지킬 것 같아요. 전방사단 가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이 친구는 이제 강원도 가네요. 아유, 그냥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약간 추위를 느껴지잖아요. 경기도, 강원도 이쪽 그 철책선 근처는요 한겨울입니다. 한겨울. 산속 같은 데는요 9월달부터 추워요. 이 10월달이면 한겨울입니다. 한겨울. 밤에 막 보쳐 나가봐요. 정말 별 생각, 오만 생각이 다 납니다. 진짜 새벽에 막 새벽 3시에 깨가지고 2시에 깨가지고 막 그 보초 나가면요 훈련이 좋지. 그 새벽 2, 3시에 깨가지고 달콤한 자는데 깨워가지고 그 보초서로 나가봐요. 난 그게 군대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새벽 2, 3시에 보초 나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 군대에서 습관 때문에 인드라가 토박잠을 자. 2시간 자다 깨고 2시간 자다 깨고. 그 전에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인드라 한번 자면 안 깼거든요. 그냥 한번 자면 그냥 저녁에 자면 아침 쿡쿡 자가지고 아침에 깨요. 한 10시간 자든 8시간 자든. 근데 군대 갔다 오면서 8시간 내내 자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 이후로. 토박잠을 자. 2시간 자고 깨고 2시간 자고 깨고. 무바요님 아드님도 전방사단 15사단이세요? 보직이 좋아요. 보직을 잘 고르셔야 돼요. 특기병. 특기를 많이 좀 해서 보직이 중요합니다. 보직. 군대는 그래서 늘 줄 잘 쓰고 보직을 잘 맞으면 꿀보직. 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둘째는 과 이름이 무슨 바이오 관련 대학이에요. 과예요. 바이오 관련.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의무대대로 좀 빠져라. 좀 공부해라. 본인이 하기 싫대. 자기는
예, 그냥 뭐 그냥 하여튼 그래요. 우리 둘째는 바이오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뭐 좀 그쪽으로 좀 예, 그러는데 본인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애들이.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은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누리 PD, 젊은 씨가, 그 다음에 또 테네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무슨 지역주의 관점에서 무슨 그 일부 ABM이가 매국노인 사람들이 지역주의 관점에서 삼성이 경상도 기업이다 뭐 이래가지고 삼성을 무작정 싫어하는 그런 관점이나, 이렇게 카카오 김범수가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부 우익 파시오들이 무작정 카카오를 비난하는, 김범수를 비난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인도란 동의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무슨 뭐 삼성이 경상도 기업이니까, 카카오가 전라도 기업이니까, 그래서 싫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도라는 비판적이다. 그건 좌익 파시오의 관점이다. 이렇게 저는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서 IT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어떠한 뭔가 파헤치기가 있었죠. 아마존에 대해서도 그래가지고 아마존 이혼했죠. 그 CEO가. 그 다음에 이렇게 테슬라도 털고, 일론 머스크, 뭐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혼하고 그 친구도. 그래서 카카오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성유령 정부여서가 아니라 문전비 때도 마찬가지고 구건 지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IT 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여태까지는 봐준 거죠. 일본이 IT 기업을, IT 산업 전반적으로 좀 키워야 되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도 덮어놓고 기다려줬던 거고,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시기로 돌입했으니까 이제 너도 그동안 그 온실에서의 어떤 화초처럼 재벌인데 재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할 때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엄정하게, 재벌이잖아 카카오가. 그러면 삼성이 에게 적용한, 삼성보다 더 많을 필요가 없어요. 삼성만큼의 기준으로 카카오를 보시면 되고, 이 지역만큼의 그 규제 기준으로 김범수를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뭐 이렇게 주가 카카오를 적당한 수준에서 잘 팔았기 때문에 손해 없이 팔았어. 그래서 저는 과거에 손해 보지 말고, 이익도 안 받지만 1,000원 그 카카오 주식 투자해가지고 1,000원 이득을 보고 전량 매도했습니다. 1,000원 이득, 1,000원인가 이득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다. 그런 냉정한 관점에서 카카오 주식을 사가지고 사기당했다고 여기시는 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카카오 직원들이 갑질하는 그 김범수와 그 패밀리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런 분노의 수준은 삼성과 이지응과 똑같은 기준, 같은 기준으로 바라봐야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인들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문제, 이 카카오 이 기준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인드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좌우익 파시오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된다. 예, 그냥 사건 원인 이런 것들에서 예, 팩트 위주로 가셔야 된다. 예, 음모론을 전개하기 전에 예, 정황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정황만으로 어떤 사건을 규정하지 말고 팩트 위주로 가셔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김정주하고 김범수하고 동일하게 생각한 적이 없고 김정주처럼 김범수가 돼진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김범수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는 카리스마를 갖추길 바래요. 이런 어떤 희련을 통해서 김범수가 카카오가 매우 중요한 기업인 만큼 김범수가 다른 재벌과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깜빵에 가서 뭔가 카리스마를 획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깜빵 다녀와서 카카오를 한번 혁신해 가지고 정말 존경받는 IT 기업으로 거듭나고 김범수도 존경받는 IT 업계 지도자가 되기를 인드라는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드라 볼 때 깜빵을 좀 다녀와야 된다. 어떤 이유든 한번 다녀와야 돼. 범수야 너 인드라 얘기하잖아. 재용이 형 깜빵 다녀온 건 인드라가 좋아하잖아. 환영하잖아. 한국 재벌은 최태원이든 태원이 형이든 재용이 형이 제드래곤이든 깜빵 다녀와야 카리스마가 만들어진다니까. 네가 아무리 범수가 네가 무게 잡고 나 사진 찍고 이래봐야 인드라가 안 믿어. 네가 뭔가 깜빵 가가지고 정신 제대로 차려가지고 주변 정리도 좀 깜빵 갔다 와서 주변 정리 좀 하고. 네가 보니까 그냥 잘 나갈 때 주변에 보이는 게 없는 거 다 한 번씩 깜빵 가기 전에 재벌들이 다 느꼈던 거야. 태원이 형도 깜빵 가기 전에 그랬다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된 거고, 재영이 형도 지금 하는 거 봐라. 깜빵 가기 전과 갔다 온 다음에 다르다고. 그래서 한국 재벌은요 필수 코스입니다. 학교 갔다 와야 돼. 학교 다녀오세요, 범수형. 자,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쿠토님, 정주가 빵을 안 가서 결국 그 사람 빵을 갔다 와야 돼. 지금 카카오 주주님들 인드라 말을 새겨 들으세요. 카카오 주가 올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범수 깜빵 보내면 카카오 주가 폭등합니다.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깜빵 보내기 해줘야 돼요. 인드라 분명히 강조할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서해피격 서욱 국방장관 해경청장,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서해피격 이것과 관련된 것은요, 이건 성렬형 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유원 지시사항이야. 이 서해피격, 서해피격 사건, 그 다음에 무슨 강제 북송 사건은요, 국유원 지시사항이야. 성렬형이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 무슨 북풍 이런 거 말장난이지. 죄명아, 문전비야, 말장난 하지 마요. 국유원 지시사항이야. 니네야 반쪽압에 지시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니야. 이건 너네는 아시아 지부, 그건 아시아 지부 반쪽압의 차원에서 한 거고, 이거는 서해피격, 그거 뭐야, 니네가 한 세월호, 그거는 반쪽압의 차원이라고 보면, 반쪽압의 지상이라면 이 서해피격 이거는 그건 본사사항이야. 지상. 너네는 그냥 깜빵 가야 돼. 이렇게 보면 되고, 박지원은 이제 박지원 이런 말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박지원도
지구를 떠나거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옛날에 김병조 개그맨이 그런 얘기해요. 지구를 떠나거라. 오래된 개그맨 제 말이 있잖아요. 박지원도 지구를 떠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건 인드라가 사정상 이렇게 방송으로 다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문을 인드라 블로그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하신 분께서 인드라한테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인드라가 정독해서 읽어보았고요. 매우 고마운 말씀이라고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관련돼서 한번 필독해 보시고 이분의 강력한 주장인 왜 국정원은 방첩 조직으로서의 개편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어떤 이런 정론에 대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혜령, 세훈이 형, 원일이 형 이런 관계자분들도 잘 참고하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방첩 기구로서의 국정원 개편이라는 것은 현재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 이렇게 하면 쉽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인드라가 국유본론 이런 것들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방첩 부분에서 오신트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정, 인드라가 분석과 추정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오신트인 거죠. 오신트. 인드라는 어떤 숨겨진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론, 유튜브, 기타 여태까지 SNS 이런 상에 나타난 모든 공개된 정보를 만을 가지고서 인드라가 여태까지 구분론을 전개해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공개된 정보만을 가지고 인드라가 분석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겠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공개된 정보만을 가지고서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하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정보 관련 업무를 하신 분의 입장이시고요. 여러분들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강조한 방첩 업무가 왜 중요한가 라는 점과 그것만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 고맙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20만원을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20만원 수익이 거뒀고 20만원 수익을 거뒀습니다. 20만원 정확히는 20만원 약간 넘어요. 어쨌든 20만원이고요. 큰 손실 본 적 없습니다. 주식으로 큰 손실 본 적 있죠. 5년 전에. 그리고 인드라는 뉴턴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날렸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말하자면 남해 먹을 때. 그래서 저는 인드라나 뉴턴이나 뉴턴하고 비교하니까 또 인드라가 또 자만심 생길 수 있네요. 그렇게 뉴턴 비교하면 안 되겠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인드라는 지난 5년 전에 주식 실패로 있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분야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저는 상인 본능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투자도 잘할 것이다 생각했던, 만용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지금도 경제 공부를 하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축구 재능이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손흥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사비트리님 같은 훌륭한 실전 투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 재능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다른 사람들은 막 질투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안 그래요. 순수하게 손흥민을 부러워하고 박수 치듯이 저는 순수하게 사비트님을 좋아하고 존경해요. 진짜로 진심으로. 내가 가지지 못한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저는 제가 하는 것은 지난 방송에도 얘기를 하듯이 나의 나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약간의 뭐 수익만 거둘지라도 만족하는 그런 거지. 여기서도 내가 뭐 내가 누구야? 국위본론 세계 최초 국위본론자 인드라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 만용을 부릴 생각도 없고 5년 전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요. 국위본 나를 도와줘가지고 대박치게 만들어줘 뭐 이런. 그때는 인드라가 미친놈이었다. 인드라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국위본이 인드라를 도와주지 않은 것도 인드라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만약에 국위본이 인드라를 도와줬다면 인드라가 지금과 같은 사람보다 더 타락한 인간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 5년 전에도 국위본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도와준 건 있는데 인드라고 깨달아라고 그걸 인드라가 무시했죠. 그 신호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58분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안개님 요까지만 멘트 남기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가 샤르쉐와님 그 100명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인드라가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수정했어요. 샤르쉐와님 100만 명을 갖다 놔도 샤르쉐와님 같은 분 100만 명을 갖다 놨더라도 아침안개님 한 분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 담 맞으세요. 고맙습니다.